하지만 수업은 해야죠. 자, 오늘부터 배울 곳은 제목 뭡니까? 함수 몇 차? 1차. 그래서 드디어 수학을 배우면서 두 번째 위기가 옵니다. 니네들은 항상 위기니? 네. 항상 위기구나. 첫 번째 위기가 저거였잖아, 그지? 1차원이지. 안 넣어? 응용. 그지? 거속시 문제, 농도 문제, 뭐 증가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위기. 1차 부등식. 두 번째 위기가 함수야.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선생님 함수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 그래요? 제 두 번째 이게 연립 부등식. 함수를 모르겠어요. 함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쌤이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함수가 뭔지 얘기해봐. 너가 모르는 게 뭔지 얘기해봐 라고 하면 얘기를 못해. 함수가 뭔가요? 자기도 몰라. 그 말은 수학이 사실은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거든.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이거야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뭐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다 무시를 해버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선생님 문제는 잘 풀리는데 설명은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스킬만 가지고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잖아. 함수를 더 디테일하게 다루거든. 이렇게 되는 순간 어렵게 느끼는 거야. 나는 문제는 풀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조차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쌤이 당부 드리는 거는 이거 어려운 개념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를 꼭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해가지고 정의를 다룰 때, 어려운 거 안 다루는 거거든. 정의를 다룰 때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함수 파트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어. 나 함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제목이 1차 함수인데, 함수는 뭔지를 먼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1차가 붙었는데 요거는 앞서서 우리 하던 거잖아, 그치? 1차가 붙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미지수의 차수가 그렇지, 미수의 차수가 1차인 거 이거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확정하면 뭐가 있겠니?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쭉쭉쭉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3차 함수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금 1차 함수 첫 번째로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까지 나올 거야. 요거는 2차 함수는 3학년 때 나와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함수가 뭔지 오늘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정의에 대해서 혼자서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두세요.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알았니? 그 다음에 거기다가 1차라는 걸 붙일 거야. 그러면 오늘은 안 할 거지만 이 1차 함수라는 것 자체에 성질이 있어. 그것들을 꼭 머릿속에 박아 놓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인데, 함수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가 뭔지를 먼저 정의하고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연화, 네. 함수 한번 읽어봐. 뭐라고 돼 있니? 두 배수 S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의 X에 대한 함수라 한다. 뭔가 이해가 되니? 뭔가 말도 많고, 그치?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뭐 조금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그치? 대응 관계라는 것도 나오고, 함수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 함수 들어봤니 혹시? 예전에? 그래서 일단 왼쪽에다가요 몇 가지 적어볼게요. 누구 해볼까? 서아, 좋아하는 동물 있어? 아니요. 없어? 일단 없어. 일단 됐고. 이러면 내 시나리오랑 달라지는데. 연화, 좋아하는 동물 있어? 네. 뭐 있어? 고양이. 고양이 쓸게요. 지금 적어요? 안 적어도 돼. 그냥 보셔도 돼. 굳이 안 적어도 돼. 이해를 위해서 적는 거니까. 원준아, 좋아하는 동물 있어? 신기한 친구들이네. 연우, 좋아하는 동물 있어? 많죠? 하나만 얘기해봐. 뭐 2개, 3개 얘기해봐. 강아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카멜레온. 너무 많아. 잠깐만요. 강아지. 고양이, 카멜레온. 앵무새까지 갈게요. 앵무새. 서준이는? 강아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말고 또 있어? 괜찮아. 오케이. 강아지로 할게요. 그러면 주원이는? 왜요? 개나 고양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정도밖에 없어? 예. 아까 카멜레온? 카멜레온. 카멜레온의 매력이 뭐니? 그 좀 징그럽지 않니? 키워보고 아니야, 나 싶네요. 여기 딱 붙여놓으면 딱뭐 색깔이 다. 카멜레온 도마뱀 아니야? 카멜레온이야? 제일 큰 카멜레온. 눈 막 돌아가는 그 친구? 도마뱀도 좋아해. 아 그래요? 뱀은? 뱀은 좀 파충류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배만 딱정벌레 줘요. 딱정벌레. 자, 뭐 요 정도로 해볼게요. 잘 봐. 연화는 뭐 좋아한다 그랬지? 고양이. 고양이 좋아한다 그랬지? 연화는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사랑의 짝대기를 요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화살표로. 원준이는 없다 그랬고 서아도 없다 그랬고 연우는 다요. 카멜레온으로 가볼게요. 네? 카멜레온. 앵무새도 좋아한다 그랬나? 네. 강아지. 강아지도 좋아한다 그랬나? 고양이. 아 그래? 이렇게 되겠고 서준이는 강아지 좋아한다 그랬지? 주원이는 고양이 강아지 좋아한다 그랬지?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좋아하긴 하는데 못 길러요. 털알레르기 있어갖고. 이 친구는 스몰이 선생님. 나는 왠지 카멜레온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표현하긴 했는데 이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연화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다라는 게 보이지. 원준이는 없는 게 보이지. 서아도 없는 게 보이지. 그 다음에 주원이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는 게 보이지, 그치? 뭘 해놨어요 지금? 이름과 좋아하는 동물을 연결을 해놨어. 연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안 그렸죠? 이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는 대응시킨다라고 해요. 아까 대응관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 대응시킨다야. 그쵸? 그러니까 화살표 보내면 대응시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괜찮지? 정비를 반비를 시키고.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아까 거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두 변수 x, y가 있는데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 지금 요거 먼저 해석을 한 거예요. 대응관계라는 거는 연결이 되는 관계야. 그러면 여기서 서하나 원준이는 대응관계가 없는 거지. 지금 동물이랑은, 그치? 그래서 대응관계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는 거다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x 하나가 정해질 때 y가 정해진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나눠서 보면 이쪽 부분이 x의 역할 정도로 보면 되고 이쪽이 y의 역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 기준으로 보면 왼쪽이 출발하는 곳이고 오른쪽이 도착하는 곳이지, 대응관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 x, y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출발하는 거를 x, 도착하는 걸 y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요 정도야. 자, 그런데 요거 대응관계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냐면 요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밑줄 그어놔야 돼. x값이 변하는데, 즉 왼쪽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y값, 오른쪽에 있는 동물들 값이 있었잖아, 그지? 걔네들이 오직 하나씩 정해져야 해요. 그런 대응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름 하나에 동물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밑에서 예시를 여기 우리 아까 적어놓은 요 놈들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볼게요. 연화는 아까 보니까 고양이 좋아한다라고 했어. 고양이.
그 다음에 연우는 다 좋아하는데 하나만 들고 올게요. 강아지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서준이도 강아지 좋아한다라고 했고, 주원이도 고양이랑 강아지 좋아한다 그랬는데 한쪽으로만 보내볼게요. 그 다음에 성원이 누구야? 버려. 자, 그래서 연결, 대응 관계를 먼저 주면 연화는 고양이, 연우는 강아지, 서준이도 강아지, 주원이는 고양이 이렇게 주면 아까 출발하는 쪽을 미지수 x, 도착하는 쪽을 미지수 y 이렇게 보자고 했죠? 그러면 연화를 출발시키면 화살표가 어디로 도착하나요? 고양이로 도착하죠? 고양이 외에 다른 게 있니? 없죠. 지금 위에서는 연우는 3가지를 좋아했었는데 강아지만 좋아한다고 화살표 하나만 그어놨어. 그러면 연우는 출발하면 강아지로 도착을 하네. 이런 대응 관계가 있는 거고 대응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맞나요? 강아지라는 값 하나만 대응하는 거잖아. 서준이도 어때요? 출발시키면 강아지로 대응하는 하나밖에 없는 거네. 주원이는 어디로 대응돼요? 고양이로 대응돼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함수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수 정의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걸 보셔야 돼. 위배되는 거. 위배되는 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함수라는 게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거든. 엄밀히는 이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씩 붙어야 되고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맞는지 봐봐. 이제 일단 하자. 연화, 연우, 서준, 주원, 고양이, 이게 다 안 적어도 돼. 강아지. 이렇게 왔을 때, 자, 연화는 아까 고양이 좋아한다고 해서 화살표 하나 그을 수 있었어, 그지? 근데 연우는 사실 다 좋아했단 말이야. 고양이도 좋아한다고 했고 강아지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서준이는 강아지 좋아한다고 했고, 주원이도 사실 둘 다 좋아하니? 그냥 고양이 더 좋아해요. 고양이 더 좋아? 좋아.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보여. 뭘까요, 그게? 제가 지금 그렇지. 출발하는 이름, 여기를 우리가 x로 보기로 했는데 연우는 대응 관계가 어느 하나의 동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로도 대응 관계가 있고 강아지로도 대응 관계가 있지.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니?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몇 개로 갔어? 2개로 갔지. 그러면 2개나 3개나 4개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응 관계가 있는 거는 함수라고 정의할 수 없다. 괜찮니? 그래서 자, 이거는 이유를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연우가 고양이와 강아지 2개로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함수로 정의할 수 없다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럼 왜 아니야를 달아 놓으면 되죠. 서야, 왜 아니라 그랬지? 그렇지. 하나만 대응돼야 되는데 2개 이상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또 한 가지 볼게요. 연화, 서화 등장할게요. 원준도 등장할게요. 고양이만 놓고 보겠습니다. 연화가 제일 이상적이네, 그지? 연화는 고양이 좋아한다고 했어. 대응관계. 서화는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원준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그럼 대응관계가 없는 상태야. 이런 상태를 함수라고 할까요? 아니요, 맞아.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서하 대응관계가 없어. 원준이 대응관계가 없어.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함수 아니야. 이유는
x 하나에 y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지? 이거는 대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야. 연아 집에 가려고? 벌써 가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써볼게. 요거는 함수인지 맞춰봐. 연화, 그 다음에 연우, 연화, 연우, 강아지, 서준, 이렇게 설명할게요. 강아지, 고양이. 자, 연화는 고양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연우는 고양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서준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고양이를 좋아해요. 이거는 함수일까요? 함수일까요? 틀려도 괜찮아. 여기를 x, 여기를 y로 볼 거야. 함수 맞아요? 원준아 어때? 아니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맞다. 아니지. 아니다. 맞. 맞다. 아니다.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지? x애들이 대응 관계가 다 있니? 연화 화살표 있잖아. 연우 화살표 있잖아. 서준이 화살표 있지. 이건 대응 관계가 다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출발시키는 게 왼쪽 x에서 출발을 시키는 거니까. 어쨌든 좋아하는 동물은 다 얘기한 거죠, 그죠? 아까 원준이나 서아처럼 없는 게 아니잖아.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야. 문제는 이게 고양이로 몰려가서 좀 그렇잖아, 그지? 같은 동물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몰려가서 조금 모양이 좀 아리까리하지만 이거는 문제될 건 아니야. 대응관계가 다 있는 거네. 그리고 한 명이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게 표시돼 있니? 아니죠. 화살표가 2개 이상 나가는 게 있니 없니? 없어요. 이거는 함수가 맞아. 그러니까 대응관계에서 대응되지 못한 오른쪽에 요 값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해보면 x가 변함에 따라 y가 하나씩 대응된다 이거였잖아, 그치? x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연화, 연우, 서준 이렇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대응되고 있어요? 지금은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이렇게 대응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얘는 함수가 맞다. 함수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을 쫙 정리해보면 왼쪽에서 출발하는 x애들의 어디로든 대응만 되면 되고, 맞지? 연결만 되면 되고, 화살표를 2개 이상 그리지만 않으면 돼. 즉 화살표를 하나씩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여러분들 아직 어려가지고 연애는 잘 모르죠? 봐봐, 여기 주원이 볼게요. 맨 처음에 그려놨던 거 요게 연애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주원이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양다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떤 거야? 안 좋은 거죠, 그죠? 이거 안 된다고. 알았죠? 와 닿나요? 함수라고 정의할 때 양다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우 봐봐, 몇 다리야 이거? 4다리야. 이거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다리 안 돼. 또 안 가면 돼, 안 돼? 가야 돼. 알았지? 화살표가 출발은 해야 돼. 그런데 양다리는 안 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원준이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변수 xy에 대해서 x값이 변함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x값을 출발 단계로 봐요. 화살표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출발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되는 y를 도착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출발을 변경시키면 거기에 따라 y, 도착이 대응이 되는데 같은 데로 가도 돼. 맞지? 아까 고양이로 몰려가듯이 같은 데로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직 하나씩만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다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응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출발은 해야 돼. 알겠죠? 주원아, 와 닿았어? 네.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동물의 연결을 지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때 요 개념이 그대로 또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그랬을 때 이거 y가 아까 뭐였지? 도착이었죠.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정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동물이 정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응 관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왼쪽 거를 우리가 x라고 본다 그러면 오른쪽 y 결과값은 앞에 있는 x가 정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는 밑에도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적어 봅시다. 함수가 영어 단어로 뭘까요? 이 펑션. 오, 좋아요. 소문자 쓸게요. function 이라고 수학 용어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수학 용어가 기호가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어 단어에서 많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를 기호로 쓸 때 function의 맨 앞자리에 있는 f를 가져다 씁니다. 알겠죠? 거기 밑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즉 x를 정해주면 y 하나 결정되는 이런 관계일 때 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낸대요. 이 기호는 꼭 기억하셔야겠다. 자, x가 출발이라고 했고 y가 도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죠. 도착하는 y는 x를 정해주면 펑션 함수를 통해서 y로 대응돼. x를 정해주면 펑션 함수를 통해서 y로 대응돼 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아래쪽 한번 봅시다. 설명. 한 개에 900원인 아이스크림을 X개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이건 너무나 단순하잖아, 그치? 하나 사면 얼마? 900원. 두 개 사면 곱하기 2, 세 개 사면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지. 맞나요? 그래서 표를 그린 게 이렇게 쭈쭈쭈 되잖아. 그러면 여기 밑에 공백 보이죠? 앞으로 펑션을 표현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을 합시다. 우리 기계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투입구와 나오는 구멍. 수업 문제에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기가 in, 여기가 out, 이렇게 볼 거야. 괜찮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in은 들어가는 거를 정해주는 건데 이게 시작점이거든. 출발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x가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지? 그리고 이게 어떤 기계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야. 이 안에서 뭔가 지지고 볶고합니다. 지지고 볶고 쿵짝쿵짝 해요. 뭔가 기능이 들어있어. 이거를 우리는 펑션 f라고 표현할 거야. 그리고 뭘 뱉어내겠니? 좋아요. 결과값을 뱉어내겠죠. 그거를 y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을 우리가 나름대로 약속을 해보는 거야.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거 2배 해서 뱉어내 라고 하면 10 들어가면 얼마 뱉어내겠니? 20. 20 넣으면 40. 100 넣으면 200. 이렇게 뱉어내겠지. 그 기능이 들어있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 볼게요. 한 개에 900원인 아이스크림을 X개 산다 그러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Y라고 했을 때 짠! 여기다가 넣어보면 얘는 아이스크림의 개수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총 지불 금액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럼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돼? 하나에 900원 한다 그랬어. 그렇지. 기능은 뭐냐면 들어오는 개수에다가 얼마? 900을 곱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함수 해석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함수가 성립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 아까 두 가지였잖아.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그랬거든. 금액이 하나, 아니 개수가 하나 들어갔는데 두 가지 금액으로 나올 수 있니?
예를 들어 10개를 넣었는데 어떨 때는 9,000원이고 어떨 때는 10,000원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 10개 넣으면 9,000원으로 나오겠지. 아, x 하나 넣으면 곱하기 900을 통해서 y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대응 관계가 다 성립되니? 다 대응되니? 안 돼? 안 되면 함수가 아니잖아. 내 말은 뭐냐면 선생님 말은 개수를 집어넣으면 가격이 안 나올 때가 있니? 아니요. 무조건 하나씩 나오지. 이게 대응 관계가 다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해보자. 하나 넣으면 얼마? 900원. 2개 넣으면 1,800원. 3개 넣으면 짜잔. 그래서 기능이 집어넣는 개수 곱하기 900 이렇게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을 기호화한 게 다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F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 박스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한번 x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900 곱하기 x라는 기능을 통해서 는 y를 도출하는 거야. 좋아나? 쉬워? 어려워? 어때?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쉬워? 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 위의 표에서 x값이 1, 2, 3으로 변함에 따라 y값은 개수 곱하기 900 이렇게 계산이 된 거네, 그지? 그래서 표현은 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아까 우리 펑션 f를 900 곱하기 개수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는 x를 넣었을 때 적용되는 펑션이야, fx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는 fx, x를 정하면 y가 결정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괜찮나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fx는 900x야 라고도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달아두면 아, 여기 fx가 y랑 같은 거야, 결과값이야 라고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읽어보면 보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뭐라고 부른다? 뭐 하던 거니까 변수라고 부른다. 변하는 숫자라고 부른다. 두 번째, y는 fx에서 f는 아까 했던 영어 단어 펑션의 첫 글자다. 기호화한 거다. 펑션 f. 좀 길쭉하게 이렇게 뽑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없거나, 이게 대응 관계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지? 대응하는 y값이 없거나, 이건 대응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 이건 함수 조건 만족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지? 함수가 안 된다고. 지금 3번은 함수가 안 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거. y값이 2개 이상 정해지면 이게 뭐였어요? 이게 양다리였어. 이렇게 되면 2개 이상 정해진다? 이거는 양다리를 걸치는 건데, 이러면 함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함수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걸 먼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1차 함수를 워낙에 쉬운 내용이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1학년 과정에 있던 정비례 반비례 관계는 생각해봐. 단순하게 요 식만 보고 볼게요. 여기 y는 2x 봐봐. x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어. 그러면 y가 나오니? 나오지. x 하나 넣었는데 y가 2개 나오니? 그렇진 않지. 그러면 함수 맞아? 틀려? 맞아요. 함수 맞지. 그쵸? 그래서 정비례 관계는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할 거야. 반비례 가볼게요. 짠! 이렇게 돼 있습니다. y는 x분의 18.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0을 넣진 않거든요. 그러면 x에 0을 안 넣고 나머지 숫자를 넣으면 y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니, 원준아? x에 뭐 1, 2, 3, 4, 5, 6, 7 또는 뭐 마이너스 넣어도 y는 다 튀어나오잖아. 어때? 대응 관계가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요, x 하나 정했을 때 y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니? 그러진 않지. 양다리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뭐야? 함수 맞니? 맞아요. 그래서 반비례에도 함수가 맞다. 연우 됐어? 그래서 함수 맞다라는 얘기가 결론입니다. 함수에 대한 거 조금 와 닿나요? 함수가 뭔지? 오케이,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함수 값이랍니다. 함수 값.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앞서서 했던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요거 적어놔봐.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이 있습니다. 이 식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의 값은 얼마인가요? 주원아. 5요. 어떻게 계산했어? x가 마이너스 1을 그 x에 대입해. 그렇지. 마이너스 2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더하기 3 해서 5다라고 한 거죠.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할까? 대입하라. 맞아요. 식의 값이라고 했잖아. 요 개념과 동일해요. 함수 값이라는 것도 아까 x 정하면 y가 정해진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특정한 x 값을 넣어주면 나오는 y 값을 찾는 걸 우리는 함수의 값, 줄여서 함수 값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식이 주어져 있고 x를 특정한 숫자를 넣으면 식의 결과, 식의 값을 적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특정한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함수의 결과 또는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연아야 헷갈리니? 그런 거 없죠, 그죠?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함수 값이란 y는 fx에서 x의 값이 하나씩 따라 x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한다. 결국은 결과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착하는 데가 어딘지를 묻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봅시다. 2번. y는 fx에서 fa 됐습니다. 바뀌었죠? x가 뭘로 바뀌었어? a로 바뀌었죠? 이 말은 뭐야? 주원아. x가 a요. x에다가 뭐 넣으란 얘기예요? a 넣어보란 얘기야. 알겠죠? 지금은 fx가 아까처럼 뭐 900x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풀 거는 다 구체적으로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x에 특정한 값 a를 넣어서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함수값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읽어볼게요. fa라고 표현된 거는 펑션에다가 a를 넣어라.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그래서 x는 a일 때에 함수값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x는 a일 때에 y값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함수값이나 y값이나 같은 의미야. 왜?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 그게 y였거든.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해석하는 게 x 대신 a를 대입한다. 대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결과값이야. 쉽죠? 밑에 예시 볼게요. 자, 펑션 fx가요. x에 대한 식으로 6x 빼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이거를 y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y는 fx고 구체적인 x에 대한 식은 6x 빼기 1로 표현이 된다야. 그래서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함수 값은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7. y가 마이너스 7 또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두 번째 볼게요. x는 0일 때 어떻게 하란 얘기야? 여기 0 넣으란 얘기지. 0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또는 f0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y는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5죠. 또는 f1은 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랑 f 얼마 이거는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연화야 와 닿았어? 설명할 수 있겠어?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 값이란 무엇인가? 설명해 볼 자신이 있어? 안 시킬게. 자신이 있어? 서아는 자신 있어?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무슨 수학? 구독 눌렀니? 아니요. 원준아 구독 눌렀어? 아 그래? 선생님이 영상 링크도 올려준 적이 있는데 오늘 꼭 올려줄게요. 자, 그래서 앞 시간까지 함수라는 거 정의했습니다. 그죠? 함수랑 함수값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하고 왔는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1차라는 말이 붙었어요. 1차.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변수로 다뤘던 게 x, y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가 1차로 나타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기 봐봐. 우리 앞서서 y는 fx라고 함수를 x와 y의 대응 관계 함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조금 더 표현해 보면 여기 있는 f는 x에 대한 구체적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야. x 값에. 알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세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됐는데 그때 쓰는 미지수 x의 차수가 몇 차일 때? 1차일 때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x의 차수가 2차면? 2차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와, 벌써 여러분들이 2차 함수까지 배운 겁니다. 알겠죠? 3차면 3차 함수, 4차면 4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표현을 잠깐 해볼까? 그래서 y는 x 더하기 2 몇 차 함수? 1차 함수. y는 2분의 x 빼기 1 몇 차 함수? 1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 니네는 이제 2차 함수까지 배운 거야. 고등학생들이 배우면 3차 함수 해볼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지, 내 맘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x 세제곱 어때? 3차 함수. 확장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수만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면 여기 올라가면 얘네들의 성질을 해석하는 게 주가 돼요. 단순하잖아. 몇 차 함수인지 구분하는 거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네 둘로 표현된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1차 함수 식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성질들을 배울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x분의 4 요거는 1차 함수인가요? 인가요? 아니요. 이거 구분하던 거 우리 1차 방정식 할 때 했었지. 또는 1차식이냐 2차식이냐 할 때 했었지.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분모에 x 1차 들어가면 1차 아닌가요? x 하나가 들어가니까 1차가 들어간 건 맞긴 맞거든. 그런데 요건 이제 고등학교 가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데요. 지수 표현을 할 때 분모에 들어간 거는 자연수 지수로 나오지 않아. 그건 나중에 할 얘기라서.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간 거는 차수 계산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알겠죠? y는 x분의 4 더하기 x라고 하면 1차예요. 안 돼요. x분의 4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다항식 할 때 했었잖아. 그 여러 가지 차수가 섞여 있는 식에서 그 전체 식이 몇 차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뭘 보기로 했어? 일단은 가장 차수가 높은 걸 보기로 했단 말이지. 맞나요? 맞나요? 네. 그리고 얘처럼 분모에 x가 띡 들어가 있으면 얘만 보면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몇 차 함수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아까 연우가 잘 얘기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 2x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2x가 있으니까 차수가 2x가 가장 크니까 얘는 1차 함수라고 말해도 되지 않나요? 인데 우리가 다항식 얘기, 단항식 얘기를 할 때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몇 차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지. 그럼 걔는 1차라고 얘기를 못해. 그것처럼 얘도 1차 함수라고 얘기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막 그때그때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순간 몇 차라고 판단 못해 라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x분의 4 곱하기 2x는? 오케이, 좋은 질문이에요. x분의 4 곱하기 2x는, 자, 우리가 차수를 정리할 때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판단하지. 그냥 8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8이야. 미지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1차라고 부르지 못해. 알겠죠? 이거 부르는 용어들이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 y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8이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불러. 이것도 고등학교 내용이야. 지금 함수의 종류를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함수냐 아니냐 구분하고
1차 함수냐를 구분을 한다.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괜찮죠? 연우 질문 있어? 지금처럼 이럴 때는 안 될까? 이럴 때는 안 될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짜잔,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y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x에 대한 식이고, 이거를 우리는 fx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표현이라고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때 맨 끝에 어떤 조건이 달려있니?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그렇지. A가 0이 되면 거기 곱해지는 X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식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돼? Y는 B, X가 있어 없어? 그럼 1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나중에 2차, 3차 얘기를 할 때도 그 미지수 X의 최고차, 지금 1차인데 최고차 2차, 3차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가 꼭 따라 붙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고요. 나중에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 많이 보던 거잖아. 그지? 이거는 1차 함수야 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1차 함수가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붙어야 된다고요. 알았지? 네, 얘기하잖아. 안 붙으면 틀리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x에 대한 구체적인 식으로 나타냈을 때 1차로만 나타나면 이거는 우리가 1차 함수다 라고 불러요. 괜찮죠? 그래서 예시 보면은 y는 2x, y는 3분의 2x 빼기 1, y는 마이너스 x, 전부 x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1차 맞죠? 반면에 밑에 건 어때요? y는 x제곱 플러스 2, 이거는? 2차. 그렇지, 1차 아니야. 2차 함수야. 참고 삼아 달아둡시다. 2차 함수. 그 다음에 y는 x분의 5, 이거 차수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차 함수다 아니다. 일단 아닌 걸로 해석해야 돼. 조금 유식하게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는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반비례 그래프인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유리함수 또는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x가 0이 안 되는 거는 네, 맞아요. 0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순간 x는 0은 못 넣어. 그러니까 선생님 x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순간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0을 못 넣어. 그러니까 여기에 x는 0은 아니에요. 이 조건이 이미 들어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 x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지수 없잖아. 그치? 이거는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기억하는 사람? 옳지. 상수만 남아있어서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이거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참고만 하세요. 이런 용어들로 부르더라. 1차 함수가 아닌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y는 0, 이것도 뭡니까? 0함수. 0. 얘도 0도 상수잖아. 뭔데 이거? 0함수? x가 없어. 얘도 상수함수야. 뭐 다르니? 마이너스 한 거 0 다르니? x가 없는 게 중요하지, 그치? 상수함수. 엄밀히는 y 값이 0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축이라고 불러요. 우리 우리 좌표 평면 할 때 기억나니? 그게 그나마 1학년 쉬웠던 거. 좌표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X축. 삼각형의 넓이가 맞아요. x축, y축, 순서상 점 찍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원점은 어디고 뭐 이런 것들. 제1사분면, 제2사분면 하던 것들. 너 최근에 하는 거지. 그 부분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x에 대한 함수, 관계식은 맞지만 차수가 2차거나 아니면 차수를 결정할 수 없는 애들 이렇게 해서 1차 함수는 아니더라. 알겠죠? 내려가 볼게요. 참고사항은 4번 빼고는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부르더라 예요. 여기서도 요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A는 0을 피합니다. 그래야 1차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1번은 등호나 부등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1차 식으로만 부르는 거야. 근데 2번이 뭐가 등장했죠? 등호가 등장했죠. 미지수 x가 있고 등호가 등장하면 뭐라고 했죠?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밑에 부등호가 등장했어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x와 y의 관계로 등호로 연결한 걸 뭐라고 불러요?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앞서서 요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지. 연립할 때 식 만들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렇게도 부릅니다. 아, 그럼 뭔가 우리 앞선 단원에서 미지수 xy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을 배운 이유가 1차 함수랑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나요? 네, 앞서서 연립방정식이 4번 오늘 배운 1차 함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인데 연습장 등장하세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리실 수 있는 분은 그리시고요. 쌤이 구체적으로 식을 하나만 적어 보도록 할게요. y는 ex라는 녀석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똑같은 표현으로 fx는 ex라고도 적어요. 같은 표현이야. 알겠죠? 오늘 했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x에다가 자연수 쭉 넣어볼 수 있죠. 그쵸? 그거를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 x 넣을 거고요. y 또는 fx 함수 값을 적어 보도록 하지요. 자연수만 넣어 볼게요. 1 넣으면 얼마입니까? 함수값 얼마입니까? 2 넣으면 얼마입니까? 4. 잘하네요. 3 넣으면 얼마입니까? 6. 뭐 이런 관계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넣는 것에 2배 해라 라는 의미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 별다른 조건 없으면 자연수만 넣니?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막 중학교 올라오긴 했지만 자연수에 같이 쓰면 안 돼요. 이미 1학년 때부터 정수라는 거 배우고 유리수라는 거 배우잖아. 맞죠? 엄청나게 숫자 확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에서만 갇혀있지 마시고 이제 확장해 봅시다. 정수로 가볼게요. 뭐 넣을 수 있니? 0 넣을 수 있지. 0 넣으면 얼마니? 0. 괜찮죠? 또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얼마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수만 되겠니? 유리수도 가능하겠죠. 뭐 넣어볼까요? 계산이 좀 쉬운 거. 2분의 1 넣어볼까요? 얼마니?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많은 x에 대응하는 y를 찾을 수 있겠죠. 이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죠. x, y. 그러면 첫 번째 칸은 뭐라고 나타내요? 1, 2. 두 번째 거는요. 2, 4. 3, 6.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1,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점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특히 요 놈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점. 오리진이라고 불렀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순서상 x, y 순서상으로 나타난 거를 x축, y축 좌표 평면상에 점 하나로 찍을 수 있지. 그쵸? 가로축을 뭐라고 불러요? X축. x축. 크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크게 그리세요. 세로는 Y축.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게 그리는 거야? 수직으로. 그렇지. 어디를 만나게끔 그린 거야? 원점. 얘네 각각이 수직선이잖아. 그치? 그렇죠. 원점에서 만나도록 그린 겁니다. 여기가 0, 0 오리진. 이거는 영어 5 대문자를 쓴 거고요. 좌표 나타내면 몇 컴마 몇? 0,0에 해당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점들을 좌표로 한번 점을 찍어 봅시다. 1, 2. 자, 적당히 요 정도가 1이라고 해볼게요. 쭉 해볼까? 여기가 2, 여기가 3 정도로 하고, 그러면 같은 범위로 y축은 위 원점에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2, 3, 4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음수도 있었으니까 x를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더 마이너스 2 이렇게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이제 좌표를 점으로 한번 옮겨 봅시다. 선생님 색깔 바꿀게요. 첫 번째 1,2 x가 1일 때 y가 2다 겹쳐지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겠다. 그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1,2 점 두 개 찍는 거 아니야. x가 1이면서 y가 2인 겹치는 부분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2,4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겠죠. 3,6 어디로 가나요? 저기 위에 어딘가 찍히겠죠. 안 그릴게요. 그 다음에 0,0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는데요. 아래쪽으로도 있어야 되겠네. y값 더 표현해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 한 칸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패턴은 결국은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점 4개 찍어놨는데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연수 범위에서만 찍는 거 아니잖아. 정수의 범위에서 찍는 거 아니잖아. 아까 2분의 1,1도 있었죠. 그죠? 그것도 찍어보면 2분의 1은 0과 1 사이 또 정중앙 여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1이었으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자, 이렇게 점을 유리수 범위까지, 사실은 유리수 말고 또 다른 숫자가 있긴 한데 모든 숫자에서 찍으면 점들이 촘촘하게 찍히겠지.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라고 들었니? 선이 된다고 들었어요. 얘는 어떤 패턴을 띌까? 곡선이 나올까? 직선이 나올까? 직선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이가 촘촘하게 이렇게 직선 형태로 점들이 다 채워질 거야. 그쵸? 직선 형태로 점들이 쭉 채워지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그려지더라. 괜찮죠? 이거를 1차 함수 그래프라고 합니다. 누구 그린 거야 지금? y는 2x 그린 겁니다. y는 2x. 괜찮나요? y는 2x.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바꾸면서 그려지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그래프에서 챙겨 놓을 거는 1차 함수 그래프를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 뭘로 나온다? 직선으로 나온다. 요거 하나 챙겨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x 한번 해볼게요. 뭐가 달라졌어? 부호가 x의 계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그지? 아까는 플러스 2라는 양수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라는 음수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빨리 그려봅시다. 어차피 표 그려서 뭐 할 거예요? x, y 순서상 그릴 거잖아. 그지? 서아야, x가 0일 때 y 얼마? X 0이에요? Y 0. 그러면 0,0 여기겠죠. 연화, 네. x 1일 때 y 얼마야? 마이너스 2. 좋아요. 그러면 순서상은 1, 마이너스 2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학년 2학기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고 왔으니까 초반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유일하다. 한 개다. 점 2개 찍었잖아요. 1차 함수는 직선으로 나온다는 거 위에서 봤잖아요. 점을 사실은 더 찍을 필요는 없거든.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되더라. 이해되니? 물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2.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나야 하는데 결국은 이 세 점이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괜찮지?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x의 계수 플러스 2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x의 계수가 마이너스 2 음수로 바뀌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무슨 차이가 있니?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모양이 달라졌죠. 근데 직선의 모양이 바뀐 건 아닌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x를 오른쪽으로 쭉 보내면 y는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 반면에 밑에 y는 마이너스 2x는 x를 이렇게 보내면 그래프가 자꾸 이렇게 그려져요.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졌어.
알겠지? 요거 결정하는 요소가 결국은 x의 개수인데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할 얘기는 여기다가 뒤에 상수항을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3 정도로 봐볼게요. 2x 플러스 3. 순서쌍을 한번 볼 텐데 요 그래프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원점을 좀 아래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x축, y축, 원점. 괜찮지? 자, 첫 번째는요. 요게 없었던 y는 2x라는 걸 먼저 그려놓고 요거 3 붙여가지고 그려볼게요. 알겠죠? y는 2x는 이미 그렸으니까 그거 빨리 그려볼게. 여기가 1이면 하나, 둘, 2 여기에 찍혀야 되고 원점도 지나가야 되고 2면은 하나, 둘, 4 2,4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오, 그래서 가이드가 되는 녀석을 선생님이 직선으로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 놈이 y는 2x라는 그래프야 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y는 2x에다가 플러스 3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x에 0부터 넣어보겠습니다. 0 넣으면 얼마입니까? 0 넣으면 얼마입니까? 3이죠. 지금 하얀색 그리려고 해. 주원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3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0 넣으면 3이니까 0,3 여기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5죠. 여기로 와요. 1 넣으면 5니까 여기에 찍혀야 돼요. 2 넣으면 그렇지. 7, 6,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2,7 지나야겠죠. 요렇게 되겠네요. 요쯤 되겠네요.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0부터 집어넣어봤는데 0을 집어넣었더니 아까 y는 2x는 원점 0,0이었잖아. y 값이 어떻게 바뀌었어? 3칸 올라왔지. 1 넣었을 때도 3칸 올라왔지. 원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원점 안 지나가요. 좋은 해석이에요. 2 넣었을 때도 4에서 7로 3칸 올라갔지. 이게 전부 지금 점 3개만 봤는데 3칸이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서 그려져가지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이게 y는 2x 더하기 3이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원점 안 지나가는 거예요? 네, 상관없어. 꼭 원점을 지나야 되니? 반비례도 안 지나긴 한데 어쨌든 정비례는 원점 지나야 돼요. 근데 지금 뭘 그렸어? 뒤에 숫자를 붙였잖아. 우린 지금 정비례를 그리는 게 아니라 1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알았지? 연우야?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원점 안 지나가요. 모든 점들이 y는 2x보다 3칸 넣어. 위로 3칸 올라가 있는 상태지. 맞죠? 그러면 이건 어때? y는 2x 빼기 3. 아, 색깔 아래. 오호, 그렇지. 마이너스. 식에서 그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없다고 생각했으면 y는 2x인데 이게 함수 값이 y 값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하면 뭐 하란 얘기예요? 3 빼란 얘기니까 밑으로 3칸 내리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가이드만 보고도 0,0에서 3칸 내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 3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겠니? 2에서 3칸 내려야 되니까 마 1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될 거야. y는 2x 빼기 3. 그러니까 원점에서 3칸 내려가서 마이너스 3, 여기도 3칸 내려가서 마이너스 3, 여기도 3칸 내려가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러면 특징을 알겠니? 식에서 요 녀석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 더 위로 올리고 더 위로 맞아요. 아래로 이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게 가장 기본 형태인데 이거는 정비례 그래프고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었잖아. 그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뒤에 있는 숫자가 위로 3칸 올릴 거냐 밑으로 3칸 내릴 거냐를 결정해 줍니다. 맞죠? 괜찮죠?
책으로 갈게요.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요거까지만 잘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5분 나왔어 시간. 알았어요. 배터리 16%밖에 안 나왔어. 알았어요. 자, 4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요거 설명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평행 이동이라고 돼 있죠, 그죠? 평행이 무슨 뜻인데? 이게 서로 만나다. 나란히 만나지 않고, 그지? 나란히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평행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여기는 조금 전에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아래 위로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사실 평행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 X축 평행 이동이 있고요. 맞아요. Y축 평행 이동이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해봐. X축과 평행하다라는 건 어떻게 생겨야 돼? X축이 가로축이잖아, 그지? 걔랑 평행해야 되니까 값들이 좌우로 바뀌죠. X축과 평행하다 그러면 X축이 가로로 누워져 있으니까 값이 바뀌면 좌우로 바뀌겠지.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은 다른 의미로 좌우 이동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 한 거야? 우리 뭐 했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 했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Y축 평행 이동은 Y축과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Y축 어떻게 생겼니? 세로로 생겼지. 요거랑 평행하게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여?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야. 아, 이게 상하 이동이야. 그럼 우리가 한 건 뭐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평행 이동은 X축과 평행하게, 즉 좌우로 움직이거나 Y축과 평행하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아래쪽에서 뭘 할 거야? Y축 평행 이동을 하고 온 거야. 맞죠? 그래서 빨리 해볼게요. 평행 이동은 여기 별표 칠게요. 조금 전에 그려봤듯이 직선이 갑자기 바뀌니? 아니죠.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위치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요건 고등학교 때도 쓰는 내용이에요. 도형을 옮기기만, 즉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치 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알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던 직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진 않단 말이야. 챙겨주시고,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예시 하나 했었죠? 그걸로 바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위로 올릴지 밑으로 내릴지를 결정한다 그랬지. 누굴 기준으로? 이거 없을 때의 y는 지금은 a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접근을 항상 뒤에 상수항이 없는 것부터 생각하고 뒤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위로 올릴지 밑으로 내릴지를 결정해요. 그럼 아까 플러스 3일 때는 위로 3칸, 마이너스 3일 때는 밑으로 3칸이니까 결국은 b의 부호가 그걸 결정하는 거네. 이해되니? 플러스면 위로, 마이너스면 아래로. 절대값의 크기가 얼마나 옮길지 이렇게 결정하는 거겠죠. 그 설명입니다. 1번. b가 양수면 위로 올려요, 밑으로 내려요? 위로 올려요. 얼마만큼? b만큼. b가 음수면 내려요. 얼마만큼? b 절대값만큼. 결국은 b만큼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요거 볼게요. 1번 y는 x 플러스 2 뒤에 있는 숫자 생각하지 않고 y는 x부터 그려줄 수 있겠죠. y는 x는 너무 편하다. 왜?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이고 3이면 3이고 4면 4니까 1,1, 2,2, 3,3, 0,0 이런 거 다 찍어 놓으면 되죠.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어느 축 방향으로? 아래 위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위로.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처럼 원래 얘가 y는 x거든. 전부 어떻게 했어요? 두 칸 올려서 그렸지. 아까 연습하던 거야. 얘는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y는 2x 아까 그렸던 거다,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조원아, 이거요? 요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마이너스 4만큼 아래로. 그렇지. 4만큼 밑으로 내려서 그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오늘 문제는 다